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 고영. 자, 우리가 일단 기다렸던 그 슈팅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장중에 조정을 받아버리네요. 요즘 시장 정말 어렵죠. 이렇게 올라가도 너무 이렇게 꼬리가 긴 순간들이 너무 많고 너무 변동성이 강한 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장에서 좀 특이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점에서 비중을 좀 줄이라고 저와 함께 잘 매수를 해오셨던 분들 있죠. 그분들에게는 비중을 좀 줄이라고 했어요. 빠르게 지금 문자를 제가 보내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지금 영상을 찍는 겁니다. 자, 왜냐면 지금은 좀 이 현금이라는 게 좀 있어야 돼요. 현금이라는 게. 매도가 나오더라도 그때 이 기회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현금을 만들어 뒀다. 저도 일단 현금을 좀 만들어 뒀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이 깊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끝나진 않겠다 싶은 거죠. 특히 이 연휴 전에 좀 조정장이 자주 오는데 어떻게 보면 좀 와야 될 게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위치에 이 시장도 한번 좀 짚어볼 거고, 그리고 이 고영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대응점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버튼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딱 1초만 투자하셔가지고 아래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고영 제가 이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 대응 잘 하실 수 있는 분들 이렇게 대응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지금 이 시장에 특이점이 생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가요? 이 글로벌 장세가요. 자, 지금 시장을 보면 제가 나스닥을 이 도매 형태의 추세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쌍고라고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깨지면 안 되는 그 위치 있죠. 얘가 이 장기 평선 진짜 깨면 안 되는데 여기를 어제 깨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분 나쁜 흐름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의 대장 역할을 하지만 어제 하락만 나오더라도 2, 3%대 하락만 나오더라도 우리나라 시장 그 영향을 또 그대로 다 받긴 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대장이라 하더라도 이 미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시장이 이 미국의 영향을 받죠. 우리는 더 강하게 올라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미장이 조금만 충격파가 나오더라도 좀 더 과하게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이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수급에서 정말 특이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오늘 개인들이 이 8조를 넘게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양매수를 냈죠. 양매수를. 코스피와 코스닥을. 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이틀 전인가요? 개인들이 5조를 사니까 매도 사이드카가 다음날 발생했습니다. 근데 오늘 8조를 샀는데 이 매도 사이드카가 발생되기 딱 직전에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1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11선에 맞물려서 마감을 하는 거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왜 이런 게 생기냐? 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리고 나서 개파락을 만든다던가 어떤 충격파가 진행이 되는 거죠. 오늘 만약에 이 삼성전자를 보고 이 11선이 지지라고 한 사람들은 있죠. 그분들은 바로 손절 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자, 이때 5조를 샀는데 이때 뭐라고요? 매도 사이드카 발생했죠. 근데 이때 8조를 지금 삽니다. 충격파가 2배예요. 매도와 매도. 왜 이날 올랐는데 왜 너는 매도라고 하냐? 그렇게 저한테 물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고점은 항상 꽉 찬 양봉에서 발생한다라는 것, 이거를 염두하셔야 됩니다. 이번 자리는 이 3파잖아요. 1파와 2파와 3파. 2파 때 변동성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이날 5%가 빠졌는데 이 다음날 7%가 빠졌어요. 근데 이때보다 더 큰 변동성이 올 수가 있다. 똑같죠? 얘도 11선 타고 가다가 이 5일선이 깨지면서 그냥 개파락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대응을 못하는 매도예요. 이런 게. 그런 게 이것보다 더한 매도가 나올 수가 있다. 일단 이 시나리오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현금 비중을 좀 높여야 된다 좀 이야기했던 거고, 자, 그 구간 고용도 보자고요. 자, 고용은 그래도 진짜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나마 다행인 건 정말 이 주도주로만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그 타격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상 타 종목들을 들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오늘의 매도 정말 이 체감 지수가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얘도 일단 슈팅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고영을 이야기하기를 항상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강하게 슈팅이 나올 때는 일부 파셔도 그게 상관이 없다. 예. 그러니까 뭐 전략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 파는 건 전혀 상관이 없다. 왜? 이 수익 실현이라는 거는 내 계좌에 돈이 들어와야 그게 정말로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 이때도 제가 팔라고 했잖아요. 그죠? 올라오고 깨질 때 처음. 근데 이날 쏘면 이때도 좀 던지긴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지금 내일장 무척 중요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그냥 제 영상을 보기만 하셨다면 이번엔 이 문자를 꼭 보내셔가지고 이 꼭 같이 이 대응이란 걸 꼭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 영상만 봤으면 자,
내일 마찬가지예요. 이 양봉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이 11선 있잖아요. 이게 깨졌을 때는 일부는 무조건 팔아 주셔야 됩니다. 이 현금 확보를 좀 하셔야 된다. 늦게 대응하시더라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고용의 시세가 끝나냐 그건 아니에요. 조정봉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5월선과 지금 월봉인데 이것도 이격이 엄청나잖아요. 여기까지 밀렸다 올려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종목의 추세가 깨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예요? 3만 원 이하 가격인데 고점에서 좀 팔아줘야죠. 자,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도 한번 보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 5월선을 이야기하면서 3만 원 이하 가격이라고 했는데 그게 딱 이 맥점 밴드 라인에 또 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때 매수를 해서 이 수익을 먹고 또 이때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건데 이 그 수익이 지금도 50% 넘어가잖아요. 슈팅 나올 때 60%가 넘어가더라고. 그러면 합쳐서 100%가 넘는 수익인데 좀 먹어도 되지 이 자리는. 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3차 상승에서 지금 만약에 매도 제가 예상했던 그 매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좀 깊게 떨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밴드에 오는지 먼저 첫 번째로 볼 거고 정말로 어떤 과한 악재가 나오면 이 파란 밴드까지도 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악재가 나오면 너무 땡큐한 위치긴 하죠. 과하게 이야기를 하면 금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금. 자, 지금 보시는 게 골드 일봉 차트인데 어때요? 과열, 엄청난 과열에서는 매도가 깊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건데 기술적 반등이 이 과매도가 나오면 이런 거 우리 시장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럼 과매도는 뭐라고요? 엄청난 기회가 될 거다. 고용을 계속 그냥 보기만 하셨던 분들, 제 영상을 그냥 보기만 하셨던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다. 그때는 이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종목들을 매수해가면 그런 된 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밴드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특히 이 코스닥이죠. 코스닥. 제가 코스닥 A, B, C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특히 코스닥이 정말 기회가 될 거예요. 코스피는 일단 수급이 많이 꼬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코스닥 쪽을 봐주시는 게 정말 좋다. 일단 이런 거를 노려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일단 고용의 좀 비중이 미미해서 좀 아쉬웠던 분들 그리고 고용이 아직 포트에 없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매수의 순간은 정말 좀 찰나의 순간이죠. 순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정작 혼자 거래하려고 하면 좀 힘든 부분이 많을 수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맥점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의 이 번호를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사고 그리고 이 팔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가게끔 제가 설정을 해둘 건데 제 포지션을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따라 하셔도 좋다. 아시겠죠? 문자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사고 팔 때 문자가 갈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대로 또 고점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유동성이 엄청 풍부한데 저는 이대로 멈추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버블로 따지면 중간 정도의 위치에 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과거 버블 시장과 좀 비교를 해드리면서 현재 시장의 이 중요 포인트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차트로 여러분들이랑 열심히 수익 중이죠. 여러 종목이 있지만 딱 채널에 올려드린 것만 한번 보죠.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자, 이번에 KCTC도 올려드리고 어때요? 제가 하루 전에 올려드렸죠.
하루 전에 올려드리고 이 6,400원일 때 그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다음날 바로 어떻게 됐죠? 바로 이 7,400원까지 급등을 하더라. 제가 이런 단기도 다 이렇게 문자로 다 보내드리는 겁니다. 문자로. 영상도 올려드리고 문자도 보내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또 이 맥점 차트에 닿는 아주 좋은 종목이 있는 겁니다. 자, CNG 하이테크라는 종목인데, 자, 지금 이제 반도체 로봇 제가 다 짚어드린 게 전부 급등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강조를 했던 게 코스닥이 가면 또 꼭 보셔야 될 게 있다 짚어드렸죠. 뭐였죠? 바로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미리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된다고. 급등한 거 보고만 있지 말고 지금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한데 우린 미리 이 다음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가 입이 닳도록 강조를 해드렸죠. 자, 그런데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자,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종목이 뭐죠? 필옵틱스라는 종목이죠. 유리기판 쪽 보셔야 된다고. 이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벌써 이 직전 고점까지 6만원까지 급등을 한 거예요. 채널에 맥점코치 필 옵틱스라고 하면은 제가 정확히 이 눌림목 라인에서 영상 올려드린 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리기판 하면 또 대장이 뭐죠? 대장은 태성입니다. 태성. 자, 태성 어때요? 태성 같은 경우는 한번 페이크를 주고 날아가는 전형적인 세력주 패턴입니다. 당연히 이 파란 밴드에 걸렸는데 파란 밴드는 제가 뭐라고 했죠? 강력 매수존이라고. 그 강력 매수존을 주고 어떻게 돼요? 급등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못 사신 분들 사시라고 제가 필 옵틱스도 영상을 계속 따로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우량주 같은 경우는 뭐가 가죠? 삼성전기가 가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자, 로봇주들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량 로봇주들 갔죠. 유리기판 쪽에선 지금 삼성전기가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중형주가 갑니다. 중형주가. 지금 이 태성이랑 필옵틱스가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뭐가 가죠? 소형주가 갑니다. 이 낙수 효과들로 소형주가 가요. 이번에 이 소형 로봇주들 갈 때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우량 로봇 가고 중형 로봇 가고 소형 로봇 갈 때는 엄청 빠르게 갑니다. 엄청 빠르게. 이 개인들의 포모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때는 이 급등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유리기판 쪽에서 만약 소형주를 본다고 하면 이 CNG 하이테크를 보라는 거죠. CNG 하이테크. 얘도 보면 시총이 2천억도 안 됩니다. 이 유동성이 풍부한 장에 시총이 2천억도 안 되는데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몇 없어요. 그 중에 종목이 하나다. 삼성전기와 하이닉스도 보고 간 이 CNG 하이테크입니다. 작년 2월이죠. 작년 2월. 작년 2월에 이제 코엑스에서 세미콘 코리아가 열렸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 뭐 반도체 뭐 모토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기술 트렌드를 보여주고 여기서는 이제 기업들이 와가지고 수주를 바로 할까 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당시에 이 CNG 하이테크 이쪽 부스에 삼성전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유리기판을 상용화시키려고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얘네들 이 기술진이랑 이 담당진들이 엄청나게 몰리더라. 그만큼 이제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겁니다. 자,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부터 기술 검토 및 협력 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손꼽히는 기술력으로 업계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이 유리기판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가 나온다. 차트도 보자고요. 그때 2월달이라고 했죠. 2월달에 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8,000원에서부터 한번 이 엄청난 급등, 거래량을 만든 급등이 발생했습니다. 좀 더 크게 보자고요. 지금 세력들이 이때도 유리기판 이야기가 나올 때 매집을 했는데 보통 세력들은 그렇습니다. 고점을 한번 매집을 하면 저점을 한번 만들어요. 여기서 이 세력들의 평단가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중간값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매집을 하고 저점을 만들고 여기서 한번 더 매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 보시면 어때요? 거래량이 앞전에는 없던 거래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더라? 다시 한번 두 개의 밴드를 만들고 있더라. 자, 밴드를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머리를 올린 거죠. 이게 눌림목이 나오면 뭐다? 매수죠, 매수. 그리고 이 종목 어때요? 월봉을 보면 이번에 이 고점 돌파를 하면 새로운 신고가를 쓴 종목입니다. 신고가. 지금 신고가 시장에서 뭐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이 신고가 시장에서 제가 신고가 종목들은 잘 봐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때 양봉을 만들어서 흔들기를 만들고 매집을 해서 다시 한번 매집을 했는데 지금 이 윗꼬리, 이 강한 윗꼬리를 지금 전부 다 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돌파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신고가가 된다고요. 새로운 시세가 열리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제가 보는 맥점 차트에서 전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맥점들이요.
제가 지금 이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고요. 주도주가 뭔지 거기서 주도주들도 짚어드렸죠.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올 어떤 현상들, 소형주가 간다라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지금 다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전부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자, 알아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거 매집을 해갈 겁니다. 같이 매집을 해보실 분들, 그리고 이 아직 매매에 대한 중심이 안 잡히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라는 겁니다. 자, 문자 주라니까 이 댓글로 맥점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게 아니라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맥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문자. 아시겠어요? 자, 오늘도 돈이 되는 정보를 제가 들고 온 건데,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이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